모든 시간에 투입을 할 수 있으니까 매출 1000만 원 났던 타이밍이 딱 그때였어요. 그러면 매출 1000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최고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최고 제가 8000까지 찍어봤습니다. 월 매출 8000? 네, 월 매출 8000 혼자서. 그 마진이 한 어느 정도 됐어요? 그때는 20-30%였고요. 와. 20-30%였고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그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미대행셀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시는 일이 뭐세요? 저는 지금 중국 구매 대행도 하고 있고 제 브랜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마케팅 회사, 디자인 회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단도직입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온라인에서 네. 돈 좀 쉽게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요? 네. 그나마 쉽게 상대적으로. 그나마 쉽게 상대적으로 잘 벌 수 있는 방법? 네. 일단은 온라인 사업은 저는 조금 돈을 많이 안 쓰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내가 이제 뭐 물건을 수입해갖고 제조를 해갖고 판매를 한다? 500만 원어치 이렇게 사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부담이 되게 커요. 그럴 것 같아요. 안 팔리면. 네. 그래서 조금 라이트하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중국 구매 대행을 맨 처음 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에 했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 대학생이었어요. 네. 대학생 마지막 학기였는데 그때 대학생이니까 당연히 돈이 없을 거고 모았을 법한데 또 돈이 없던 이유가 제가 미대행셀러잖아요. 네. 제가 일단 작품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작업비에 다 썼어요. 한 달에 뭐 80만 원, 100만 원 알바비 벌어서 다 물감에 샀습니다. 돈이 없어요. 네. 그리고 카드 한도도 중국 구매 대행할 때 매입을 카드로 하거든요. 네. 150만 원밖에 안 됐어갖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내가 이거 좀 잘 꾸려 나가야겠다 해서 그렇게 가볍게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중국 구매 대행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중국 구매 대행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외 직구라고 하죠. 네. 해외 직구인데 대부분의 공산품이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상품군보다 중국에가 훨씬 더 다양하고 모든 신상품이 일단 중국에서 먼저 나와요. 중국에서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사고 싶다. 그러면 중국 사이트에서 결제해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한국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오면 좋겠지만 뭐 배송 대행지도 거쳐야 되고 뭐 통관 과정도 거쳐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구매 대행의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대충 알려주세요. 일단 중국 타오바오 같은 사이트에서 해외 결제를 해요. 네. 해외 결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물건 결제하면서 주소지를 이제 배송 대행지 중국에서 받아서 한국으로 이제 쏴주는 그 배송 대행지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중국 안에서 이제 배송이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뭐 요즘에 로켓 배송이다 해갖고 6시간 만에도 오잖아요. 맞아요. 걔네는 일단 3일이 걸려요. 보통 3일이요. 일주일도 걸려요. 그 정도로 길기 때문에 이제 배송 기간이 긴데 그 과정 거치고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일단 한번 까봐요.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근데 안 괜찮은 경우가 제 데이터상 한 20%가 돼요. 그럼 그것도 다시 백해갖고 다시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괜찮다니까 어떤 느낌인가요? 일단 파손도 있고요. 뭐 파손 정도는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는데 옵션이 바뀌거나 뭐 빨간색 시켰는데 파란색 오거나 2개 시켰는데 하나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배송 대행지에서 그거를 컨트롤을 잘 해줘야 되고, 이상이 없으면 국내로 들어와서 통관령 거쳐갖고 이제 물건이 이상이 없는지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체크하고 CJ나 한일택배 같은 이제 배송사로 연계가 돼서 국내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고객 집으로 바로 도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고객들은 그 일주일을 기다리면서까지 중국 제품을 사요? 삽니다. 왜요? 왜 사는 거예요? 보통 2-3주 걸려요, 심지어. 근데 그걸 왜 기다려요? 그냥 쿠팡에 검색하면 비슷한 거 있을 텐데. 근데 일단 수입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내가 살려고 하는 상품들이 국내에 수입이 되어 있으면은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수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근데 수입이 되어 있더라도 직구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가격이 쌓인 경우에.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수입하는 거 대비해가지고 마진을 붙여갖고 팔잖아요. 근데 그 마진을 많이는 뭐 50%, 70%도 붙이는 이제 사람들도 있고요. 당연히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물건 팔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비용을 구매 대행은 좀 줄여주는 거죠. 막 마진 한 10%, 20%만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구매 대행할 때 이거는 여러분 팁인데 어떤 상품을 소싱하면 좋을지에 대한 건데요. 약간 좀 부피가 큰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책상도, 만약에 이게 책상이 접이식이잖아요. 접이식이에요. 접이식이 아니고 만약에 풀버전 가구다 하면은 운송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비쌀 것 같아요. 비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입해서 파는 거는 창고에 보관을 하잖아요. 맞아요. 창고에 보관할 때 보관 비용도 발생해요. 보통 이제 파레트 단위로 하는데 이 파레트가 110cm 곱하기 110cm 이건데 이거 책상 하나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하나 보관하는데 한 달에 2만 원 들어가요. 3만 원, 2, 3만 원. 이거에 대한 비용이 다 녹는데, 구매 대행은 근데
보관비가 발생을 안 합니다. 내가 받으면 그때 내가 주문할 거니까. 네, 배대지에서 거쳐갖고 그냥 물건 까보고 이상 없네 하고 다시 덮고 내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관비가 발생 안 해요. 아, 나름 메리트가 있네요. 네, 그래서 부피가 큰 거는 이제 구매 대행으로 좀 해볼 만하다 라고 이제 저는 보통 그렇게 알려드리고, 이런 거에서 마진이 많이 나오는데 또 그거에 대한 또 단점도 있죠. 뭐요?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구매 대행은 국내 위탁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쵸. 근데 해외에서 그냥 위탁으로 보낸다? 네. 그래서 저는 중국 구매 대행 하기 전에 제가 정확하게는 중국 구매 대행으로만 시작한 게 아니고요. 네. 국내 위탁이랑 같이 시작했어요. 어. 제가 그때 정확하게 국내 위탁, 구매 대행, 그 다음에 쇼피, 네. 그 동남아로 보내는 거 뭔지 알죠? 3개를 했는데 네. 일단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가는 방식이 테스트를 해봐요. 네. 라이트하게 테스트를 해봐요. 거기서 조금 입질이 온다, 반응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머지 다 제껴두고 배수 의진을 딱 치고 그것만 이제 올인하는 식으로 하는데, 제가 터졌던 게 중국 구매 대행이었어갖고 중국 구매 대행을 쭉 했었습니다. 그럼 중국 구매 대행 하고 바로 매출이 나왔어요? 어땠어요? 저는 일단 첫 달 매출이 2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아, 2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진짜 매출이 나오는 거는 1000만 원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한 6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그 계속 매출이 20만 원, 1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000만 원 넘어가게 된 뭔가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수동으로도 한 2000개 올려봤고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알았는데도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돈 쓰는 게 좀 아깝다 이 생각이 컸어요. 지금 되게 좀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프로그램도 쓰면서 시행착오 겪다가 이렇게 하면은 좀 매출이 날 것 같다 라고 하는 감이 왔었어요. 뭐 어떤 감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방식 중에 제가 잘못했던 게 타오바오에서 그냥 찾아갖고 올렸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잘못된 방식이었던 게, 타오바오에서 인기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이건 아니었더라고요. 아, 맞네요. 네. 네. 역으로 한 거죠. 네. 뭐 이제 뭐 쿠팡에서 잘 파는 것들, 뭐 11번가에서 잘 파는 것들, 네. 그런 것들 직구로 이제 판매하는 것 중에 그런 거 추려가지고 역으로 타오바오에서 찾아갖고 그거를 이제 갖고 오니까, 아니면 그거 관련된 것들로 쭉 올리니까 그때부터 좀 매출이 났습니다. 아, 그러면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11번가에서 잘 네. 팔리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을 가지고 와서 사진을 올려놓고 네. 주문 들어오면 그 상품을 타오바오에서 산다. 네. 아, 그게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 세상에 나쁜 소싱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타율이 높은 소싱은 있다. 아. 네, 타율을 높여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타이밍에 제가 그때 대학생 마지막 학기였는데 네. 학교랑 연계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근로장학생이라고. 네, 네. 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여기 서류 떼고 했는데 네. 그게 졸업하면서 같이 끝났어요. 네. 그때 이제 아예 모든 시간을 투입을 할 수 있으니까 매출 1000만 원 났던 타이밍이 딱 그때였어요. 그러면 매출 1000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최고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최고 제가 8000까지 찍어봤습니다. 월 매출 8천. 네, 혼자서. 8천, 혼자서. 그 마진이 한 어느 정도 됐어요? 그때는 20-30%였고요. 와. 20-30%였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돈 버는 형님들 채널에 나와갖고 지금이랑 좀 업데이트된 게 하나 네, 있어요. 뭐예요? 제가 테스트를 하나 해봤어요. 제가 네. 마케팅 회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마케팅 회사를 준비한다고 했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마케팅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8개월째 됐는데, 마케팅 회사를 만들고 제가 이제 마케팅적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해보자 했는데, 구매 대행이 제가 되게 힘들게 하고 있던 방식 중에 네. 제가 주문을 하루에 120개까지 처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다 싼 거였어요.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재미가 없겠네요. 하루는 꽉 차서 일을 하는데 네. 그만큼의 실속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구매 대행으로서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피가 큰 거, 사입해서 할 수 없는 영역, 그거를 노려보자 와. 해서 제가 이거를 아예 리밋을 걸었어요. 네. 제품 가격 무조건 10만 원 넘는 거, 네. 마진 50% 넘는 거, 네. 마진 50% 넘는 게 있어요. 네. 중국 구매 대행으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소싱을 하자 해서 판매가가 20만 원이었어요. 네. 그거를 제가 한 달 매출이 1,500 나왔고 네. 마진이 50% 나왔습니다. 와, 그러면 한 상품. 그럼 마케팅 비용으로 거기서 한 20% 정도 썼고요. 네. 지급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게 그게 시즌 상품이었어요. 심지어 네, 네. 그 시즌에만 팔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데이터들, 아, 이 상품은 이 타이밍에 준비하면은 이 겨울 시즌에 노릴 수 있겠다. 그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테스트를 했었고, 그렇게 또 매출을 냈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에 중국에 있는 상품을 사는 건데, 네. 그 마동석 씨가 그 알리익스프레스 막 이런 거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광고도.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중국 구매 대행 업을 안 하고 네. 그냥 알리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맞아요. 네. 맞은데 나에 대한 매출은 많이 안 준 것 같은데, 알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은 월마다 통계가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작년 대비해갖고 2022년, 2023년 같은 월 대비 온라인 쇼핑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네.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중국 구매 대행 자체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네. 알리익스프레스가 오히려 그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시장을 키우고 있어요. 네. 그 시장을 키우고 있고 저가 상품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제 많이 사는 거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서 전략을 바꾸는 거죠. 싼 거는 우리가 타겟하지 말고 이제는 조금 비싼 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핸들링하기 어려운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알리익스프레스가 모든 상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좀 무겁고 컨트롤하기 힘든 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아직 많이 없어요. 네. 그런 거 위주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3주 전에 중국 웨이아이에 있는 제 배대지 네. 방문을 했어요. 네. 갔는데 출고량은 많더라고요. 똑같이. 뭐 되게 많아요. 그 철망에 네. 되게 많이 있어갖고 아직 물동량이 줄진 않았구나. 네. 그냥 알리가 있다 뭐 이렇게만 그냥 보면 네. 되지, 이게 뭐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뭐 피해를 주고 네. 뭐 이렇게 매출을 줄이고 이런 단계까지는 아닌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게 그 로켓 배송 때문에 사실 기존의 뭐 3PL, 4PL 이제 일반 택배에서 출고하는 방식이 타격을 입었을 거라는 게 맞잖아요. 네. 이론상으로. 근데 오히려 아니죠. 같이 커졌죠. 네. 그렇게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네. 로켓 배송이 있으면 오히려 택배의 물량이 줄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서로 많이 쓰게 되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소비자들은 쿠팡에서 검색해갖고 역으로 또 네이버에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아, 있어요. 이러한 또 이제 다양한 사람의 유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네. 대표님 찾아와가지고 네. 나 구매 대행으로 월 순수익 300만 원 벌고 싶다 네. 라고 해요. 네. 그러면 뭐부터 알려주실 것 같아요? 일단 그 가장 기본적인 거 닭등을 시킬 거예요. 닭등을 시키는데 그 닭등은 그냥 제가 타오바오에서 갖고 왔던 그런 닭등이 아니라 네. 이제 제가 그 반대로 그 타율이 높았던 소싱 방법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이거 안에서만 일단 최대한 많이 올리세요 라고 맨 처음에 알려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마진 50% 남기는 소싱 방법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앞전 트레이닝이 좀 되어 있어야지 뚫릴 수 있는 영역이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트레이닝을 위해서 그 닭등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저는 일단 기준을 3,000개를 잡아요. 이런 방식으로 3,000개를 올려라. 아니, 네. 3,000개를 어떻게 올려요, 인간이? 하루에 50개씩 올리는 거죠. 하루에 50개를 어떻게 올려요? 50개, 100개씩 올리는 거죠. 아니, 그 수동으로? 아니요. 프로그램이 써야죠, 이때.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보통 우리가 시중에 프로그램이 반자동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대량 등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반자동 프로그램은 타오바오에서 그 상품 URL이 있는데 그거를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그 타오바오에 있는 그 썸네일, 뭐 상품명 그런 게 자동으로 긁어와줘요. 네. 번역이 돼갖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알맞게 상품명도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의도하는 대로 가공을 하는 거죠. 와, 그 상품명 네. 가공하는 데만 해도 몇 분 걸리지 않나요? 보통 2, 3분 걸리는데 저는 일단 이것도 경험이 쌓여야 돼요. 왜냐? 키워드를 외워요. 네. 하다 보면 키워드가 외워져요. 이 상품은 이걸 키워드 네. 넣어야 된다. 이 상품이 이 정도의 조회수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키워드를 쓰면 된다. 네. 이게 나중 되면은 약간 기기적으로 되는데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키워드 저기 뭐 도구 가갖고 네. 조회수 체크를 해보고 연관 검색어 체크해보고 와.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품 하나 올리는데 시작하자마자 10분에서 15분 걸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중 되면은 저도 그렇고 제 직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구매 대행 또 교육도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은 2, 3분에 하나씩 올립니다. 2, 3분에 하나씩. 그렇게 일찍 네. 빨리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네. 플랫폼 다 전체 플랫폼에 다 올리는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뭐 지마켓 옥션, 여기서 조금 뭐 옵션이 복잡해지면은 더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한 그 시간은 뭐 이거는 늘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외에 간단한 것들은. 그러면 하루에 50개씩 네. 올려서 한 3,000개 정도 만들고 네. 그러면 매출이 조금씩 나나요? 납니다. 1,000만 원 정도 나야 돼요. 그쯤 되면.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매출 1,000만 원 나야 돼요. 그럼 만약에 3,000개가 아니라 더 네. 많이 상품을 올리면 네. 매출도 더 오르겠네요. 더 오르는데 그때부터는 보통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네. 한우물만 파는 스타일이 있고 사람이 이것저것 변칙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 이거는 확실히 성향 따라 달라져요.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때부터는 조금 타율이 높은 거를 가고 싶어. 상품명 이렇게 상품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
좀 명확하게 타겟해서 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데이터도 분석하고 그렇게 올리는 거죠. 잘 팔리는 것 중에서 좀 더 가공을 많이 하고 힘을 실어줘가지고 더 잘 팔리게. 그리고 그 3,000개에 대한 데이터가 이게 제가 왜 3,000개를 지었냐면 3,000개를 했을 때 팔리는 게 나와요. 팔리는 게 나오는데 꾸준히 팔리는 게 거기서 한두 개, 뭐 두세 개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진짜 실력은 많이 올린다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올린 것 중에서 판매가 일어나야지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력으로 쌓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때부터 눈이 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주문 들어온지를 보면 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비슷한 것들을 소싱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나중 되면은 내가 뭐 올렸는지도 몰라요. 물론 그때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올리기는 하겠지만 다 까먹어요. 내가 이거 올렸나? 이렇게 되거든요. 하루에 50개씩 3,000개 쓰면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기억 못해요. 똑같은 것도 올려요. 그런데 거기서 팔리는 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 꽂혀요. 이게 왜 팔렸을까? 내가 이걸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갖고 이게 어떤 트래픽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 누가 뭐 썼나? 그때 연예인이 썼나? 왜 유명할까? 이렇게 분석을 하게 돼요. 파고들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런 게 팔리는구나. 구매 대행은 이런 게 잘 팔리는구나. 쌓이니까 그때부터 실력이 쌓인다. 시간이 걸리긴 하겠네요. 걸립니다. 그러면 구매 대행은 어떤 분이 하기 좋을까요? 구매 대행은 일단 내가 뭐 물건을 사입하거나 우리가 보통 물건을 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편견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약간 내가 그거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자본금이 내가 모자르다. 저는 그래도 수입하려고 하면은 1,000만 원 내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의 돈은 없다. 내 상황이 그렇다. 그리고 내가 부업으로 시작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을 2년 이상 교육을 하셨잖아요. 교육하시면서 잘 되는 사람도 봤을 테고 잘 안 되는 사람도 보셨을 텐데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명확한 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전에 들었던 분들을 약간 혼내는 건 아니에요. 혼내는 건 아닌데 제가 봤던 걸로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뇌가 너무 깨끗한 상태일 때 제가 하라는 대로 모든 거를 흡수하고 행동했던 분들이 잘 됐어요. 오히려 내 판단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따라오신 분들이 잘 됐고 오히려 이제 조금 맞아, 들어본 것도 있고 들어본 것도 있고 고집이 세신 분들이 계세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이제 제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기존 게 명확하다 보니까 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였죠. 그렇게 이제 고집대로 하신 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시킨 대로 안 하고 본인 색깔대로 계속 그냥 안 되는 방식으로 밀어붙이신 분들은 안 되네요. 오히려 그리고 내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내가 바보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냥 저 강사가 하는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신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판매 경험이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본인만의 색깔이 생겨요. 본인의 판단 기준이 생겨요. 그럴 것 같아요. 그제서야. 근데 그때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내 스타일은 그때부터 찾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구매 대행이나 뭐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교육받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왜냐면 그냥 알려준 대로 흡수해갖고 그대로 해서 성공 경험을 거기부터 쌓아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시면은 어떤 강사는 키워드를 이렇게 잡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키워드를 이렇게 잡으라고 해. 이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근데 원리는 똑같거든요, 결국에. 근데 이제 이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 방법론보다는 그 본질을 좀 이제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그래도 구매 대행을 오래 하셨는데 구매 대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구매 대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쉽게 돈 버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시간을 부어야 돼요. 때려 박아야 돼요. 저는 구매 대행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그때 알바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바가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였거든요. 제 루틴이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미쳤다. 와. 운동을 가요. 그때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운동을 가갖고 운동하고 오고 씻고 하면은 뭐 7시, 8시 되잖아요. 그때부터 알바하기 전까지 계속 일을 해요. 상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상분 운동을 계속 해요. 그 다음에 알바 끝나고 퇴근하고 와서 뭐 7시, 8시 이쯤 되면 살짝 쉬었다가 그때부터 새벽 1시까지 계속 했어요. 그때는 진짜 3, 4시간씩 자면서 했습니다. 그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긴 한데 좀 다른 일을 하면서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배우는 것도 있고 매출도 나오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반에는. 왜냐면 우리가 돈을 안 쓰고 돈을 벌어요. 물론 그 카드 결제할 때 돈이 빠지긴 하겠지만 묶여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비즈니스가 없거든요. 없죠. 자본금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진짜 많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저기 용산에서 물품 납품하시는 분들하고 또 같이 일을 해봤는데 네. 일단 용산이라는 시스템이 되게 오래된 곳이잖아요. 네. 거기는 몇 억씩 받고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그게 미수금이에요. 그거 이제 가져가려면 이제 그 업을 그만해야지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잖아요. 계속 점점 쌓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돈을 받으려면 물량을 한 번에 어디다가 넘겨야 되고 그런 곳인데 와, 이 몇 억씩 돌아가는 시장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깔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매 대행으로 좀 매출 잘 나올 수 있는 꼼수 같은 거 하나만 좀 알려줄 수 없으신가요? 꼼수요? 네. 일단 이것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에서 잘 파는 상품들, 뭐 상위 랭크돼 있는 상품들에서 벤치마킹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가장 확실한 거는 일단 당장의 시즌 상품. 시즌 상품인데 지금 여름이잖아요. 사실 여름 상품을 지금 준비하는 거는 내가 사입해서 파는 거랑 구매 대행이라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 게 사입하는 상품은요. 여러분 한번 네이버 데이터랩 들어가셔갖고 선풍기 검색해 보신 다음에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데이터가 튀는지 보면 되는데 4월부터 튀어요. 더운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이번에 5월부터 더웠잖아요. 근데 4월부터 튀어요. 왜냐? 그때부터 준비를 해요.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5월 직전까지 내가 마케팅 활동 작업이 다 끝나 있어야 돼요. 리뷰 수도 좀 풍부해야 되고요. 좀 보기 좋게 만든 게 4월 안에 다 끝나야 돼요. 그 다음부터 5월 달에 갑자기 확 더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트래픽이 시작돼요. 그리고 6월, 7월까지 가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8월이 덥잖아요. 8월에 반 이상 확 꺾여요. 오히려 선풍기 그런 시즌템이 8월에 확 꺾이고 이제 그때부터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5월, 6월, 7월 때부터 잘 팔아야 되는데 내가 사입하는 거는 4월 달에 마케팅이 끝나 있어야 돼요. 근데 구매 대행은 더워진다. 바로 올려버리면 돼요. 확실히 미리 준비하려고 하면 사입해야 되고 맞아요. 구매 대행은 그때그때 해도 어차피 내가 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전에 끝나 있으면 좋기는 한데 굳이 그렇게 엄청 모니터링을 하지 않더라도 더워진다 싶으면은 바로 선풍기 올리고 관련된 상품 쭉쭉 올리고. 근데 선풍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 그 로켓 배송이나 이런 것들이 빠른 배송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 상품을 살 만큼 뭔가 메리트 있는 게 있나요? 똑같은 상품이어도 팔리기는 팔려요. 신기하게. 더 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심지어 가격도 비슷한데도 팔리긴 팔려요. 왜 그런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은요, 그 똑똑한 소비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마케팅 회사라는 입장에서도 소비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게으른 사람들도 많아요. 최저가를 일일이 안 찾아봐요. 거기서 오는 약간 정보의 불투명이죠. 그거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연령별로 마켓 이용하는 그 통계가 있을 거예요. 뉴스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연령별로 이용하는 그 플랫폼이 다 다릅니다. 일단 쿠팡은 압도적으로 10대부터 60대까지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는 놀랐던 게 저는 11번가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30대, 40대, 50대, 60대 2등이 11번가예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11번가에서 물건 사본 적 없어요. 그쵸. 근데 제 매출은 11번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매출이 11번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연령이 이용하는 특정 마켓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공구류를 판다. 전동 공구류를 판다. 그러면은 옥션이 잘 팔립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타겟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옥션에서 구매하실 분들은 막 일일이 네이버에서 최저가 찾아보면서 그렇게 서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그냥 옥션 들어가서 산다. 그리고 그분들은 오히려 그런 물건을 살 때 본인의 자녀한테 부탁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살 때는 그렇게까지 서치 능력이 뛰어나지가 않으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불투명으로 사는 거죠. 와, 괜찮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 결국에는 사실 방법적인 거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 본질은 사람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결국엔 사람 관찰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힘들어서 이제 포기하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시작은 호기롭게 하는데 뭐 3개월, 6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매출 안 나오면 그만두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한테 그래도 오랫동안 셀러로서 활동하신 선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접근하기 쉽고 부담이 없는 거는 확실히 온라인이 맞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온라인 사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이제 그때 들어왔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늘었냐면은 오프라인 매장 창업이 안 돼가지고 온라인이 많이 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사람들이 온라인 마켓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쇼핑을 배워갖고 그거에 대한 이제 고객이 많아진 건데,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엔데믹인데 이제 내가 어떤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오프라인으로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오프라인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권리금, 뭐 임대료, 뭐 프랜차이즈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 그냥 억 단위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비해서 온라인은 그냥 저기 통신 판매업 45,5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내가 당장에 오프라인 매장을 냈을 때만큼 매출이 확 늘진 않더라도 천천히 늘어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정성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 똘똘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 게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온라인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쟁자가 줄었어요. 이건 확실해요. 그럼 또 그만큼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버티고 참아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들면. 맞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